네, 안녕하세요. 신차 설계 오수성입니다. 오늘은 렉서스에서 선보인 LC500 컨버터블을 만나보겠습니다. 렉서스에서 꾸준히 선보여 오던 LC 라인업에서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전장이 4,700 정도로 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는 아니긴 한데 뒷좌석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그런 차량입니다. 전면부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헤드램프가 달렸으면서 아래로도 이제 길게 주간등이 뽑혀 있죠. 여기에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흡입구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도 렉서스 특유의, 저는 이걸 약간 수염고래에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릴도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좀 뿜어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보통 차량들이 앞부분이 운전석하고 높이가 비슷하게 가면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딱 봤을 때 상당히 급격한 경사로 좀 꺾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팬도도 좀 낮아지고요, 더 스포티하게 바닥이 딱 붙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약간 보셨을 때 휠이 상당히 눈에 띌 거예요. 크롬으로 마감도 하고 여기 이제 반무광으로도 되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휠인데, 이게 21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이 차가 상당히 낮은 걸 감안했을 때 21인치 엄청나게 큰 휠이죠. 브레이크 역시도 이 차가 477마력에 53토크를 발휘를 하는데, 그런 성능을 한 번에 이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제동력을 지원하는 대용량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디스크가 안을 꽉 채우고 있어서 정말 딱 봐도 크다라는 게 느껴지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은 상당히 이쁩니다. 물론 이 차 색상이 약간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더 그럴 수 있는데, 노란색으로 딱 잘 빠진 측면에 갈색 소프트탑이 얹혀지면서 상당히 차분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손잡이가 안으로 매립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차를 깔끔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르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실내를 보시면은 또 렉서스의 정말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중에서 가죽이 아닌 곳이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가죽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시트를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어깨 부분에 이제 퀼팅, 구멍 크기가 서로 다르게 다 뚫려 있습니다. 세종의 천공법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좀 준 이런 사치도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쪽 보시면은 약간 직사각형의 구멍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각도 조절이 가능한 네키터입니다. 컨버터블 모델, 겨울에 쌀쌀해졌을 때 뚜껑 열고 다니면 추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키터를 여기다 달아놨고, 마찬가지로 루프 개폐를 했을 때도 그에 따라서 냉난방 장치가 제어가 되는 오픈 에어 컨트롤이 들어갔고, 탑을 열고 다닐 때 시끄럽지 말라고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등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뒷좌석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쉽게 탈 수 있는 수준의 뒷좌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뒷좌석이 있는 거를 좋다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사람은 못 타도 짐은 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이걸 타볼게요. 촬영팀이랑 해서 같이 가방을 넣어놨는데, 이전에 방송을 했던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방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시트 뒤에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은 지금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탑을 닫은 상태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탑을 열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머리가 닿아서 여기 앞으로 숙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의자가 뒤로 제껴진다 라고 하면은 제가 있을 공간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성인이 아니라 유아면은 가능도 할 것 같긴 한데, 유아들을 혼자 뒷좌석에 두는 게 좀 불안하긴 하겠죠. 오픈카에서는 그냥 짐을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는 이 옆면이 두툼하게 잡아주면서 앉았을 때 안정감이 높은, 그런 착자감이 훌륭한 시트라고 볼 수 있고요. 뒷모습은 전면부랑 비슷하게 길고 넓게 펼쳐진 후미등 아래로 등이 수직으로 이제 쭉 내려가 있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색상이 노란색인 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뒤에 이제 LC500이라고 엠블럼이 붙어 있고, 배기구도 두 개가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좀 더 빛을 받아서 이쁘게 달 수 있도록. 후미등 위에도 지금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 빛이 반짝거리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선이 지금 여기서 합쳐지는데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도 꽤 이쁩니다. 그러면 소프트탑을 한번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탑이 15초 만에 간편하게 열리는데, 뒤에서도 잘 보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프트탑이 열릴 때 룸미러로 뒷모습이 보이는데 로봇이 좀 펼쳐지면서 변형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탑을 열었는데 실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나 이제 숨겨진 수납함, 그리고 탑을 열 수 있는 버튼들이 가죽 속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으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탈 수 있겠죠. 이제 슬슬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차가 얼마나 좀 완성도가 높게 나왔나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볼 텐데, 이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다 눌러줘야 됩니다. 되게 옛날 방식이긴 한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국내 내비니까 지도 나타내는 데서는 딱히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다 터치 디스플레이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 작은 화면과 이 터치패드를 이용한 조작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탑은 일단 좀 닫고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덥네요. 그리고 약간 또 의문인 게, 이 버튼이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동시에 여닫는 버튼인데 운전석 옆에도 이미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왜 중복되게 넣어놨을까, 이런 의문이 약간 들긴 합니다. 여기서 두 개 동시에 만지나 한 번에 만지나 크게 다를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패시 아래 DVD 플레이어인가요? 여기에 있는데 이런 걸 빼고 여기다 USB 포트랑 파워 아울렛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일본의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좋은 부분도 있는 게, 지금 계기판의 속도계, 그러니까 RPM 게이지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원형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해놓고 레드존까지 표현을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포츠랑 컴포트 에코 같은 이제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바꿀 때마다 이 원형 게이지에서 약간의 그래픽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완전히 경기용 차를 모는 듯한 그런 RPM 게이지가 나옵니다. 맥시멈이 그럼 거의 1000rpm까지 나온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6000rpm만 넘어도 충분히 고성능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고르는 다이얼 옆에는 차량 자세 제어 장치를 켜고 끄는 레버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가죽으로 둘러싼 계기판에 대칭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걸 보니까 약간 그 프랑켄슈타인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짧게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RPM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차를 지금 시승을 하면서 되게 괜찮다라고 느낀 게, 이 차가 8기통 5.0L 자연흡기 엔진인데 그릉되는 배기음이 2000rpm 정도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긴장감을 이렇게 주다가 이제 좀 폭발적인 배기음을 듣고 싶다 이러면 6000rpm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일상에서 저희가 6000rpm 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6000rpm을 넘기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제한 속도는 넘어버릴 테니까요. 2000rpm 넘었을 때 2400에서부터도 그릉되는 배기음을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6000, 7000rpm을 뽑겠습니까, 이걸. 근데 마찬가지로 눈에 거슬리는 거는 내비게이션이라던가 화면도 작고, 우리나라 국산차로 치면은 거의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법한 그런 그래픽 수준이에요. 물론 지도 성능이나 뭐 차로 막힘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 기능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작은 화면과 옛날식의 투박한 그래픽은
이 차가 그래도 2억 원 가까이 나가는 차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터치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치명적인 결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특유의 2020년에도 팩스를 쓰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계기판에서는 상당히 멋진데 그 외 편의 기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너무 이 아날로그틱한 감성을 뭐라고 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장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사이드미러랑 축구방 시야가 좀 트여 있다는 거. 이 거울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굴절이 좀 달라서 상당히 넓게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울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사이드로 이제 돌아서 볼 텐데 앞유리 뒷부분이 막혀 있지 않고 유리로 돼 있어서 고개만 좀 틀어보면은 뒤에 누가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 편의성을 상당히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2000rpm대에서 배기음을 즐길 수 있고 측후방 시야를 넓게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렉서스가 이 차를 교외에서도 좋지만 시내에서도 많이 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내에서 타는 일이 더 많을 거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겠죠. 그 스포츠성을 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편의성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놨다. 근데 왜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아니며,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주차하고 이러면서 봤는데 카메라 화질은 왜 이렇게 나쁘냐 라는 또 의문이 들게 되죠. 이 차가 전방이 상당히 낮아서 끝이 어딘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전방 카메라는 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는 화질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런 화질이 나타납니다. 이게 글쎄요, 좋게 봐줘도 2000년대 초반에 나오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다 내놓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왜 챙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방 카메라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나쁜 거에 대비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속도도 보여주고 내비게이션이랑 연동해서 가야 될 방향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 RPM도 나타나고, 허드는 상당히 잘 해놨는데 뭔가 여러모로 아날로그 감성하고 이제 디지털 감성을 버무리려고 한 것 같긴 한데, 퀄리티가 되게 높다기보단 우리가 느끼기엔 좀 묘하다. 이건 되는데 이건 왜? 이게 안 되는데 이건 돼? 약간 이렇게.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중간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경계 어딘가에서 아직 방향성을 못 찾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애매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아까 도심에서 배기음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말은 드렸지만 노면 상태를 상당히 많이 따지는 차 같아요. 이게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노면을 훑어도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은데, 노면에 이제 좀 갈라진 부분이 있다, 홈이 있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여과 없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성능도 477마력에 55토크 나오니까 좋은 거 알겠고, 전고 낮고 컴포터블이고 스포츠카인 것도 알겠는데, 저속 도심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서 승차감은 또 렉서스나 도요타라는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다,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좀 조절이 되면 좋을 텐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승차감 조절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도 노면을 상당히 훑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는 길은 포장이 깔끔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맨홀 뚜껑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차가 덜컹덜컹 하는 게 느껴집니다. 컴포트카를 만들던 회사가 스포츠카에 도전을 하면서 나오는 약간의 오류인 건지 컨셉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좋은데 완벽하게 스포츠로 초점을 맞춰서 도심에서의 편의 기능을 다 덜어버리던가, 아니면 도심에서 좀 패션카처럼 쓸 수 있도록 편의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던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둘 다 챙기려다 약간 애매해진 거 아닌가. 그 렉서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의 정체성이 뭘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좀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주행감은 상당히 부드럽고, 지금 2000rpm을 약간 넘었는데 뒤에서 약간 그릉대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대비로는 또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로 경계에서는 덜컹덜컹거리고, 지금 도로의 이음매가 다 느껴지고 있는데 묘합니다. 이게 아예 스포츠로 맞춰서 너 이런 이음매 있는 도로 다니면 안 되고 무조건 4000, 5000rpm 이상 써야 되고 그래야지 진 면목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차면은 저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차가 낮고 접지면도 많고 서스펜션 세팅도 이제 단단하고 하면서 승차감이 불편해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컴포트 세단의 요소들을 좀 따오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게 만드는 측면이 있네요. 바꿔 말하면은 일반 스포츠카들보다는 편합니다. 훨씬 컴포트해요.
하지만 그런 스포츠카들에서는 도심에서 다닐 때의 불편함이 크게 드러나질 않죠.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차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도심에서 타는데 좀 컴포트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차가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 난 스포츠카를 원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좀 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달릴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만난 차입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배기음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풍절음도 이 정도면은 스포츠카 치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수직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풍절음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이제 노면 소음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2톤이 약간 넘는데 무게중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도를 붙여서 코너를 돌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지네요.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코너를 돌면 좀 뒤가 불안해지는 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돌았습니다. 서킷을 간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안정성이라고 할 때는 서킷에서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포장 상태가 좋은 도로를 지났는데 순간 이거 세단 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세단의 스포츠 모드의 배기음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내 인테리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대부분의 시야에 가죽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가죽이 아닌 부분은 검은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가죽과 블랙의 조화가 되면서 실내에서 봤을 때 차량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아요.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기어 변속비도 계기판에서 바로 자동 10단 변속인데 지금 몇 단을 쓰고 있는지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RPM이나 뭐 이런 게이지들도 스포츠카를 탄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그 감성은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 같고, 전면에는 아날로그 시계도 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면서 멋있네요. 배기구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낮게 만들어지면서 거슬리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고, 전반적으로 운전하면서 실내에서 딱히 거슬릴 만한 부분은 화질 나쁜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가 아니라는 거,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운전하면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제가 컨버터블 몇 개를 타면서 또 이제 스포츠카들을 타고 이러면서도 느끼는 건데, 사이드미러 시야가 상당히 넓어서 측면에 있는 차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경쟁하는 차들 중에서 사이드미러 시야가 좁은 차가 많습니다. 이게 좁으면은 축구방으로 이제 뭐 차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합류를 하는 경우에 차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안 보이면은 고개 돌려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고개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석 뒷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저 유리창이 없이 그냥 막혀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합류를 해야 되는 위험한 운전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렉서스가 운전자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챙겼구나 라는 거는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기어 변속 같은 경우도 저 좀 마음에 드는 게, 노브를 요즘에는 자주 만질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본 차들은 내가 지금 드라이브에 놨는지 전진에 놨나 후진에 놨나 중립에 놨나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뭐 촉감을 다르게 한다던가 누르는 각도를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노브를 왼쪽으로 당겨서 앞으로 밀면은 후진, 뒤로 당기면은 전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로 변속을 해놨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하긴 한데 의외의 사고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괜찮다, 그 생각을 하고요. 후방 시야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컨버터블 차량들이 다 후방 시야가 좀 좁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위아래는 좁지만 옆으로 되게 넓게 펼쳐져 있어서 시야 확보에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렉서스에서 선보인 LC500 컨버터블을 타봤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카라는 고정관념이 잡혀서 좀 더 거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의아함을 가졌었는데, 타다 보니까 일상에서 타기에 상당히 편하다, 스포츠카를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차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특유 감성의 아날로그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상당히 독특하게 강렬한 외관을 가진 렉서스 LC500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1억 7천만 원대이고 한정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판매될 수도 없는 모델이고, 그 스포츠카의 컨버터블 이런 차를 원하는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가진 분들이 고를 수 있는 차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렉서스에서 이렇게 하나의 또 옵션을 제공했다라는 거, 거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신차 털기 렉서스 LC500 컨버터블로 지금까지 함께 했고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